안녕하세요. 조소학과에 재학 중인 연기를 시작한 배우 모델 활동도 하고 있는 유서나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경삼림 영화를 보고 저런 머리도 도전해보고 싶다, 따라 해본다고 했는데 성공한지는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 엄마는 등짝을 때렸고요.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고. 평소에는 맨 얼굴로 가장 많이 다니는데 가끔씩 해가 강할 때는 선크림 같은 걸 바르면서 립 제품이랑 너무 청백해 보일까 봐 볼에다가 덧칠 정도합니다. 이니스프리 톤업 선크림인데 베이스로 바르고 디올의 립글로즈를 입술이랑 볼에 다 같이 바릅니다. 이런 건 쓰면 뜨는 느낌이 들어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여기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서 눈 화장을 하면 항상 답답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거랑 피부 표현? 기본적인 걸 잘 몰라서 플렉스 그냥 별로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별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수학살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메이크업 컨셉을 여름에 좀 맞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모델분을 오늘 처음 뵀잖아요. 멘붕이 왔어요.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더 매력 있는 얼굴인 거는 분명해요. 쉽지 않겠구나. 거의 하신 게 없어서 닦을 게 없긴 하지만 지워보고 스킨케어 바른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만 진행한 상태고요. 네, 보시다시피 피부 너무 좋아요. 정말 진정한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할 제품은 톤업. 네, 선아님도 톤업 기능이 있는 이니스프리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톤업은 헤라가 가장 좋아요, 진짜. 제가 헤라 제품을 그렇게 자주 쓰지 않거든요.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톤업을 쓰면 무조건 헤라예요, 저는. 진짜 제형 가볍게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톤업. 피부 결 따라서 그냥 가볍게 뭐 톤업 정도는 잘 바르시죠? 네, 제가 스펀지도 써보고 브러쉬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손으로 바르는 게 톤 보정 효과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톤업만 지금 바른 상태거든요. 토나님이 아까 전에 고민 중에 하나 말씀하셨던 게 피부 화장을 하면 밀리고 뜨고 제품을 잘 바르는 게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고 제품 선택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쿠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쿠션도 잘 쓰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마 양 조절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쿠션도 충분히 얇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쿠션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뉴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써보셨어요? 쿠션 쓰실 때 얇게 바르시는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 퍼프에 찍으시잖아요. 전체 면을 다 찍기보다는 한 반 정도 묻혀주시고 이 양을 얼굴에 바로 얹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팔레트에 살짝 좀 눌러서 균일하게 펴질 수 있게 웬만한 제품은 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선아님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쓰실 때 커버가 목적은 아니에요. 본인도 커버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딱히 없죠. 네, 노란기, 붉은기 그거 조금 이제 균일해 보이게 붉어지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해서 내 피부가 너무 붉어진 게 표시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교정을 해주는. 처음부터 막 열심히 두드리시기보다는 그냥 살짝 한번 밀어주세요. 얇게 한번 도포를 시키고 가볍게 펼치듯이. 커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발라주셔도 충분해요. 톤에 비해서 붉은 편이다 하는 곳 있죠? 퍼프에 남아있는 양. 그 양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안에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의 액이 약간 토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볍게. 이렇게 바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이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죠?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얼굴만 그냥 딱 동동 떠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양 조절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쿠션 파운데이션은 특히나 이제 양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만 잘 해소가 되면 사실 쿠션 파운데이션만큼 편한 제품이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이걸 손을 못 대는 이유가 파운데이션이 섬세하게 발린다고는 하지만 번거로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파운데이션 특징을 잘 살린 쿠션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피부 화장할 수 있고 저는 그
그리고 처음부터 피부 화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컬러를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잡티나 그런 붉은기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곰곰이 봤는데 실제로 얼굴이 굉장히 작거든요. 화면에서 동그랗게 나와요. 배우 활동이나 모델 활동을 할 때 완전 동그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선이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조금 세련된 느낌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컨투어는 조금 섬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컨투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있죠. 에뛰드 그림자 쉐딩.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많이 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면적이 조금 약간 바깥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해서 이쪽 면적을 살짝 들어가게 할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마킹을 위한 거지 실제로는 이 제품만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썼던 쿠션 퍼프 이용할게요. 쿠션액이 조금 묻어있는 상태에서 두드려주면 커버력을 유지하면서 음영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깥쪽 방향으로 펼치면서 그냥 세게 펼치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펼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어색한 턴들 다시 정리해야겠죠. 네. 턴보다 앞쪽으로 와서 뒤쪽으로 밀듯이 살짝 전체적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스틱 타입이잖아요.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유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컨투어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우더 타입을 좀 픽싱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상단에 있는 밝은 색상의 쉐딩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고 나서 네. 쉐딩을 하면 네. 브러쉬 자국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브러쉬 자국이 남는다는 거는 피부에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최대한 얇게 붙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거든요. 대충 쓱쓱 바르면 이쪽에 다 몰려서 나중에 이게 때처럼 다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최대한 밀어서 밀착시켜서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이나 이제 파운데이션 쓰실 때도 최대한 붙여서, 그리고 피부에 안 붙는다는 거는 양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어쨌든 한정적인데 이걸 계속 두껍게 쌓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들러붙지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난 진짜 조금 바르는데 계속 밀린다면 스킨케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일반적인 우리 랜선 팀원분들은 타협이 안 될 수 있어요. 난 커버가 더 중요하거든.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부분에만 좀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고 여기는 조금 얇게 발라주시면 쓸었을 때 밀리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솔루션은 파우더 칠을 먼저 하시라예요. 얹어놓고, 사실은 저는 잘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 방식이기도 하고 파우더를 쌓고 또 컨투어를 쌓으면 파우더 두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파우더로, 쉐딩인데 밝은 색상 있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쉐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진한 색상을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런 브러쉬에 여기를 확실하게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은근히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시도는 해보셨나요? 볼살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잘 캐치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컬러는 너무 많은 컬러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고 눈의 폭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은은하게 그냥 쓸 수 있는 딜리케이트 로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 컬러를 살짝 좀 섞어보려고 해요. 이 컬러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 보통은 이제 이런 4구짜리 섀도우를 쓰게 되면 이걸 다 쓰려고 하잖아요. 안 쓸 거예요. 그냥 여기서 펄 정도만 사용하려고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네. 봤는데 네. 간격이 좁으면 네. 언더를 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럼 너무 스모키해 보여서 또 언더를 칠하라는 게 꼭 언더에 진한 색을 칠하라는 건 아니니까 아이섀도우를 해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나중에 역할에 따라서 아이 메이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위에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느 정도 색감까지 내가 좀 소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많이 시도해보고 또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뭐. 저도 제가 하는 방법이 100% 지금 당장 정답일 수는 없어요.
살짝 넓게 들어가도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약간 그 눈 밑에 어두운 구간이 살짝 있거든요. 그거 일부러 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약간 적당히 음영처럼 보여요. 그 위에 그냥 눈두덩이에 썼던 섀도우를 덮어버리시면 음영 느낌처럼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블러셔하고 살짝 연결되면 이게 더 예쁜 느낌으로 연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펄 쓸 거예요. 중간 부분에만 살짝 이 부분 입체감 플러스 까맣다 떴다 할 때 살짝의 반짝임이 보이는 정도? 아래쪽에 여기 중간에도 살짝 검은 동자 있는 부분 아래쪽에 가볍게 이거는 뭐 완전히 펄이 눈에 확 보이게 뜬다기보다는 그냥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 정도로만 연출될 수 있게. 아이섀도우는 눈썹에서 어디 정도까지 바르는 게 좋나요? 그냥 다 채우셔도 돼요. 왜냐면은 너무 짙거나 어두운 컬러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눈두덩이 전체에 그냥 약간 은은한 필터를 살짝 입히는 느낌? 혹시 평상시에 라이너 쓰세요? 라이너를 쓰면 오히려 더 답답해 보여서 두껍게 쓰면 일단 절대 안 되는데 캐치 라이너처럼 살짝 좀 빼는 라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 어울리면 저는 이제 재평가 받는 거죠. 수석 아티스트 대실망 브라운 색상 아이라이너 사용할 거거든요. 눈 전체를 싹 다 꼼꼼히 쓰는 것보다는 그냥 끝에만 살짝 그리고 속눈썹 사이까지 그냥 가볍게만 연결해서 끊기는 느낌 없이 어느 정도 위로 가야 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매가 동그란데 약간 캣츠아이 느낌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눈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아래쪽이 옆으로 가지 않고 살짝 위로 올라가요. 이 방향 따라서 라인 올려주시면 물론 이제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근데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았을 때와 그래서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요. 선아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에만 그렸거든요. 자세히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끈긴 느낌, 갑자기 아이라이너가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은 점막 쪽에 살짝 라이너 연결 좀 시켜주시는 게 덜 어색합니다. 앞쪽까지도 점막 쪽에만 살짝 얇게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선 느낌이 너무 강하면 안 하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짙은 컬러 섀도우 있죠? 이런 걸로 선을 살짝 풀어주세요. 라인 위로 그냥 살짝 코팅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스 아이라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속눈썹도 살짝 보강을 했습니다. 마스카라 사용을 평상시에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하면 뭉치고 네. 그쵸. 네. 속눈썹 자체가 일단은 워낙 길어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제대로 컬링 시켜주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기 쉬운 눈이기 때문에 뷰러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대로 볼륨 기능의 마스카라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속눈썹이 얇고 길거든요. 이런 분들은 볼륨 마스카라 잘못 쓰면 속눈썹이 쉽게 엉켜버리고 컬링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쭉 뻗어있는 상태에서 덕지덕지 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한 올 한 올 좀 가볍게 올려줄 수 있는 타입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왜 헤라에서는 국민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에뛰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이용해서 가볍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뷰러를 이용해서 가볍게 마스카라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스카라 바르실 때도 꼼꼼하게 바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가볍게 빗질 한번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매력있게 마스카라 연출할 수 있어요. 아이래쉬를 이렇게 가볍게 빗질만 해주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흔드는 거는 사실 이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식으로 바르는 거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가볍게만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고민이 의외로 되게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눈썹도 아까 약간 고민이라고 하셨나요? 칠하면
약간 수검댕이 네. 되죠. 네, 맞아요. 되더라고요. 왜냐면 눈썹 털 색깔 자체가 사실 옅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이랑 맞춰서 안에를 칠하게 되면 더 진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연한 색을 칠하면 투톤이 되거든요. 랜선 팀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 제품으로 눈썹을 완성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쓸 제품은 브로팩트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써보셨어요? 이런 브로팩트 제품들도? 한 번도. 그럼 맨날 펜슬로만 써요? 네. 안에 빈 공간은 브로팩트 같은 것들로 좀 잘 맞는 색상을 찾아서 가볍게 먼저 색을 입혀주시고요. 여긴 흰색은 어떤 건가요? 이거요? 이거는 저도 잘 안 쓰는데 눈 밑에 하이라이팅 주는 건가 봐요. 근데 보니까 언제 하셨어요? 이 문신? 3월 달에 만족하세요? 브로 펜슬로 일단 또 모양을 조금 더 잡을 거거든요. 섬세하게. 팩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펜슬로 메워 넣어야겠죠. 그러면서 끝에 모양도 같이 한번 싹 잡아주시고, 앞머리 쪽 지금 털도 있는데 거기에다 펜슬도 쓰고 팩트도 쓰다 보니까 털 뭉쳐있는 부분은 진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뭉쳐서 색이 짙어 보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종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 투명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예요. 색을 있는 거 굳이 쓰기보다는 투명한 거 이용해서 결만 조금 잡아주는 목적으로 회색으로 약간 지금 문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앞머리를 세우면서 살짝 가려주고, 뭉쳐있는 부분도 눈썹을 조금 분리시켜주고, 그러면서 결은 좀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주고, 펜슬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눈썹까지 완성했고요. 얘기하고 싶은 건 눈썹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무조건 어색해질 거예요. 그냥 적당히 색만 넣고 자연스럽게 이대로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예쁘게 조화로운 눈썹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피부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블러셔를 쓸 거거든요. 블러셔 쓸 때 저는 한 번 더 피부를 조금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블러셔가 예쁘게 발색이 되려면 피부 톤은 조금 더 균일해야 돼요. 울긋불긋한 상태에서 블러셔가 잘못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이게 피부 톤이 덜룩덜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사용한 거 부분적으로 조금만 더 바를게요. 블러셔 할 부분에 진짜 얇게 조금만. 우리가 눈 화장하면서 분명히 눈 주변을 건들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딱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시고, 이때 입 주변도 한번 톤 싹 정리해 주시고, 블러셔는 저희 립앤치크 이렇게 패키지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한번 마음에 드는 컬러 있으세요? 다 너무 예쁜데 용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제가 자주 쓰는 건 이 색이라 그건 뺄까요 그러면? 네. 붉은 걸 한번. 붉은 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나 사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게 네. 궁금해가지고 너무 답정너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손으로 바르셔도 되는 제품이고 손으로 바르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발색을 위해서 저는 브러쉬 이용할 거거든요. 손등에다가 살짝 덜어서. 저는 사실 이제 한여름에 이런 핫타입이 출시가 돼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여름에 안 그래도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누가 이런 크림치크를 쓰나요? 파우더 타입을 더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이열치열도 아니고 개기름이 이기나 이 블러셔가 이기나 하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제형이 보통 일반적인 이 크림 제형들은 밑에 있는 베이스를 싹 다 벗겨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피부가 좋지 않으면 쓰기 힘들어요. 물론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립앤치크하고 차이점은 파운데이션하고 믹싱이 되면서 레이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걸 올려도 완전 다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피부 약간 이런 잡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림 제형은 조금 시도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피부 커버가 중요하신 분들, 저 완벽하게 커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제형일 수는 있어요. 네, 선아님 피부가 워낙 좋아서 마음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듯이 바르기보다는 살짝 찍듯이 올리시면 조금 더 밑화장을 많이 벗겨내지 않으면서 블러셔를 연출하실 수가 있죠. 색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이 톤이 가장 좀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컬러고, 그래도 색을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걸 쓰고 싶다 하시면은 나머지 두 가지 컬러 선택지도 있습니다. 블러셔는 범위가 이렇게 색이 진하면은 범위를 지정을 해두고 바르시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투명한 거면 그냥 볼 전체 다 발라도 그냥 혈색처럼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 바르라는 게 여기까지 다 바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양볼 가득 채우셔도 은은하게 좀 광이 올라오면서 예쁘게 연출이 되는데, 화면상에서 사실 그렇게 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까 전에 선아님이 얘기했던 빨간색 그냥 저는 좀 섞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해서 블러셔까지 완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술만 좀 완성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제품 많이 쓰시죠? 아까 전에 립밤 보여주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립밤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그날 손에 잡히는 거. 잡히는 거. 페이스 자체가 좀 청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시한 그런 텍스처나 그런 컬러감들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사실 헤라가 립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봤니? 쿠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립 맛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중심에는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제품이 있었고 최근에는 글로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파우더 매트 리퀴드나 글로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조금 낮아서 아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제형이 좋은 틴트거든요. 착색에만 특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 틴트들이 너무 가벼운 느낌? 덧발라서 믹스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같은 경우는 따로 뭔가 립밤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지 않아도 적당히 광감이 있으면서 착색이 되는 틴트 제품이에요. 신규 컬러 두 가지가 나와서 오늘은 이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선아님의 입술에 어떤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지 제가 한번 볼게요. 둘 다 예쁘겠다. 둘 다 그냥 쓸게요. 베이스로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안쪽에 포인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전체 가볍게. 이렇게만 봐도 되게 상큼하다. 일본 모델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긴 했어요. 저 헤라가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일본 진출을 한지 좀 됐어요. 네네. 오늘 메이크업이 또 보니까 일본 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안쪽엔 이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투톤으로 굉장히 좀 매력 있게 연출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메이크업을 위해서 헤어스타일까지 변신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실까요? 네. 다녀오세요. 네. 와, 선아님 진짜 메이크업을 엄청 찰떡같이 잘 소화하셨어요. 메이크업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하나하나가 다 잘 어우러져서 정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크업 하면서 진짜 하나하나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망치는 거 아닌가? 워낙에 안 했을 때 너무 예뻤어가지고 라인 하나 그릴 때마다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라인을 그렸는데, 다행히 너무 소화를 찰떡같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아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배우 일도 지금 이제 시작하셨고 모델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희 랜선 팀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스크린에서 많이 뵙고 싶고요. 그리고 헤라의 모델까지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활동해서 유명해지겠습니다. 꼭 헤라의 모델과 헤라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수석 살롱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도 좀 더 예쁜 메이크업 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